자, 오늘은 10주차 수업입니다. 지난주에는 재무 이해와 자금 조달, 투자 유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는 중요하므로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이나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또다시 배울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다시 창업으로 가서 창업의 첫 단계는 무엇이죠? 아이디어 발굴이다. 자, 아이디어를 발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디어를 발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바로 우리 창의력이나 창의성, 창의력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창의력, 창의성에 대한 본질, 그리고 창의력 개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창의력의 본질. 제가 당신은 창의적인 사람인가? 창의적인 사람은 누구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교과서 한번 봅시다. 우리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보면은 당신은 창의적인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더욱더 움츠러들고 스스로를 창의적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 창의력이 중요하다면 창의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창의력을 타고나는 것으로 간주하여 창의적 사고를 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기법을 배우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거 중요합니다. 요 다음에 시험에 한번 나올 거예요. 창의력은 언더라인 치세요. 창의력은 학습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요. 다시 하면 창의력은 학습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이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언더라인 다시 언더라인 해놓으세요. 창의력은 학습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 창의적이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우리 창의력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학습을 하면은 창의력은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나 우리는 창의적 사고 기법을 배워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또 창의적인 사람은 누구일까? 그랬어. 창의적인 사람은 누구일까? 여기 다 밑에 보면 읽어보면 아시지만은 결국은 창의적인 사람들도 별 다름이 없어요. 누구라도 전부 다 그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요 스티브 잡스가 창조한 그 아이디어나 제품들은 이와 같은 세상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이 사람은 융복합의 연결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의적인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하면은 누구나 창의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신이 창의적이지 않다고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나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6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에 창의력의 정의 위에 보면은 여기도 중요합니다. 창의력은 타고나는 것이지 길러지는 것이지를 알아보고 만약 길러진다면 어떤 방법으로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의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길러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길러지려면 어떤 방법으로 길러지는지를 우리가 우리 이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아셨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우리 페이지에는 우리 동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직장이나 영상 하나 보고 일상생활에서 꽤 갑시다. 자주 창의력을 요구받는다. 클라이언트나 회사는 우리로부터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 디자인, 프로세스 등을 요구하지만
그들을 만족시킬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뚝딱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이따금 우리 주변에 괴짜라고 인식되었던 사람이 창의적인 결과물로 큰 성과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내심 이렇게 생각한다. 창의성은 천재의 전유물이다 라고 말이다. 얼핏 생각하면 그 말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애플을 살린 스티브 잡스나 뛰어난 발명품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한 창의력이 높은 천재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말하는 창의력은 우리의 생각과는 뭔가 달라 보인다. 그들은 창의성이 천재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일반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해야 창의력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인지니어스의 저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인 티나 실리그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인재 양성소 디스쿨이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한 가지 활동을 소개했다. 그것은 바로 관찰이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는 실제로 많은 아이디어와 정보가 존재하지만 물고기가 물을 인지하지 못하듯 우리도 주위 환경 속에서 우리 예상 너머의 정보를 인지하고 뽑아내는데 서투르다. 실제로 디스쿨에 다니는 학생은 올바른 관찰을 배우기 위해 약 10주 이상을 보내며 이러한 관찰 활동은 실제로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티나 실리그는 4가지 테크닉을 사용해 일상 속에서 관찰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한 가지 물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심 없는 관찰은 관찰 자체를 지루하게 만들며 세심한 관찰의 시작은 물체에 대한 열렬한 관심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관찰 대상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물건, 자신의 관심 분야에 관련 있는 대상, 그리고 자신이 자주 들르는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관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질문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음으로써 아무런 기준 없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을 방지하고 획득한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카페를 골랐으면 들어가기 전 카페 정문에 새겨진 이름은 얼마나 큰가, 서체는 무엇인가, 카페에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가, 이유는, 환경, 상점은 어떤 색깔을 주로 사용하는가, 바닥은 나무인가 콘크리트인가, 천장에는 무엇이 달려있는가, 상점의 밝기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음악이 당신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가, 손님은 주로 어떤 커피를 시키는가, 나이대는, 주된 스타일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가, 아이는 몇 살인가. 세 번째로 관찰을 통해 얻은 정보를 표현할 방법을 익힌다. 관찰 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관찰 활동만으로는 창의력을 높이기 쉽지 않다. 이는 단순히 자세한 정보를 얻은 것일 뿐 우리가 이를 응용해 창의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관찰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익혀 보고 들은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관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체크리스트를 계속 갱신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같은 대상을 어떻게 관찰하는지 참고한다. 실제로 컨설팅 기업 아이디오는 한 병원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시키기 위해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을 바라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는 병원 관계자가 알지 못하는 환자의 불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었다. 창의력은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봐왔지만 무시했던 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대 사회가 원하는 창의적인 인재의 모습 중 하나일 것이다. 자, 창의력의 정의입니다. 그 창의력은 인간의 그 정신 능력 가운데 불확실한 것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매력적인 것이기도 하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창의력은 다양한 이름,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학문의 영역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의력이란 무엇인가를 보면은 교과서에 다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아이젠크 있잖아요. 아이젠크는 그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새로운 관계를 보는 능력,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사고 패턴에서 이탈하는 능력으로 정의를 하고, 또 이외에도 공통적 핵심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그 새로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을 그 창의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창의성, 창조성, 창조력, 독창성, 독창력, 이와 같은 말이며 그 고등정신력, 문제 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그 창의력의 조건인데, 우리 저 표 4-1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의적 아이디어는 우연히 운 좋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의 기반으로 생성한다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창의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길러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운 좋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문적인 그 지식의 기반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그 파악하고 해결안을 도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정보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만이 그 창의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저 4-1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창의력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다 그랬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창의력은 아무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떠냐? 기존의 사실이나 개념을 재료로 하여 사물의 관련성을 발견해내고 기존 요소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이나 개념을 만들어내는 작용으로 여러 능력의 복합체이며 새로운 연상 창출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로 대우의 공기 방울 세탁기의 아이디어는 연구원들의 수족관의 원리를 세탁기의 세척력 증가에 활용하여 히트 상품을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은 왜 중요한가? 이거는 우리 삶의 속에서 꼭 필요하고 어떤 가치를 발현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중요할 텐데 왜 중요한지를 조금 앞으로 알아봅시다. 자, 그럼 창의력은 왜 중요한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쉬어가는 단계로 봅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가? 여러분들 행복한가 물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합니까? 하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일단 여기 저 키워드를 이야기할게요.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가? 라고 질문했어. 그러면 불행은 어디서 와요? 불행은 외부 환경에서 온다. 그럼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내부 도전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불행은 있잖아요. 그죠? 본인에서 오는 게 아니야. 외부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챌린지. 내부 도전에서 온다. 이 이야기를 잘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도전이 없는 삶은 행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도전이 없는 삶은 행복할 수 없다. 다음 볼까요? 자, 우리 여기 인생을 바꾸는 습관 차이인데, 우리 여러분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보면은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왜 뭐 있죠?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 우리 부자와 가난한 사람입니다. 위에가 부자고 가난한 사람. 30분 이상 읽는 사람이 88%야. 부자들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책을 2%밖에 안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교육을 통한 자기 개발의 힘을 믿는다. 그러니까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보니까
평생 동안 계속 공부를 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공부하면은 뭐 그냥 그 뭐 영어 수학 공부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 밑에 보면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 연관되는 거야. 우리가 저 기업가 정신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기업가 정신은 무엇을 배우는가? 지금 우리 오늘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도 기업가 정신의 한 일부라는 거지. 그리고 매일 할 일을 적어둔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한다. 그죠? 부지런한 사람이 운동하는 거야. 게으른 사람들은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운동하는 거는 그나마 23%나 있죠. 아까 책 읽는 우리 평생 교육을 통한 자기 개발하는 거하고 하루에 30분 이상 책 읽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그죠? 책을 좋아하는 거하고 또 읽는 거하고 또 다르죠. 그리고 자녀에게 매일 성공하는 습관을 가르친다. 74%. 유태인들이 그러세요. 그리고 자녀의 한 달에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시킨다. 그리고 중요한 거죠. 목표를 기록해 둔다.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서 오디오북을 듣는다. 그리고 출근하기 3시간 이상 전에 일어난다. 여러분들 학교 오기 전에 언제 일어나요? 보통 30분 전에 일어나는 학생들도 많고 10분 전에 일어나서 가는 학생들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출근이나 등교나 3시간 이상 전에 3시간 전에 일어난다. 이것 하나의 부지런함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 교육에도 있잖아요. 아까 성공하는 습관도 가르치는 거지만은 이 성공하는 습관이 바로 출근하기 3시간 이전에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자녀의 교육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부간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리고 요 위에 있잖아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 있죠. 여러분들 책 좋아합니까? 대부분 있잖아요. 이건 어느 책에 보나 어느 성공 스토리를 봐도 있잖아요. 그죠? 책을 싫어하는 성공 리더들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방정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요즘은 있잖아요. 책을 읽기 싫으면은 유튜브를 많이 본다 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어떤 유튜브를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 다른 수업에 우리 물어보면은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스마트폰 갖고 뭘 가장 많이 하느냐? 게임을 한다. 카톡을 많이 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죠? 요즘 정보는 널려 있다 그랬죠. 유튜브 안에는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그 지식 채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그죠? 관심 있는 분야를 많이 보는 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책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수업 시간에 가끔 우리 동영상을 삽입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를 올려놓으면 그와 관련되는 그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 한번 그림 봅시다. 왼쪽에 이노베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 차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지하는 사람입니까? 여기는 유지하는 사람입니까? 꿈을 꾸는 사람입니까? 도전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나는 유지하는 사람, 나는 변하는 걸 싫어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다 하는 사람들은 이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나는 꿈이 커.
나는 꿈을 꾸고 있어. 장래에 뭐가 되고 싶어. 응? 얘들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장래에 의사가 되고 싶어. 변호사가 되고 싶어. 안 되면 회사에 뭐 나는 대기업에 뭐 간부가 되고 싶어. 이러한 꿈을 꾸는 사람. 당연히 꿈을 꿔야죠. 어떤 사람들은 챌린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전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여기 유지하는 사람 있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은. 제자리 걸음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꿈만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면. 뭐 되고 싶다 하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고 싶다 하는데 꿈만 꿔서 되겠습니까? 꿈과 뭐가 있어야 되죠? 꿈과 바로 위에 있는 이 도전. 이 도전이야말로 우리 여기 있는 하루에 책을 30분 읽고 책을 좋아하고 그죠? 우리 평생 그 교육을 하고 싶은 노력을 해야 되는 노력.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부는 그냥 우리 학교에 나오는 그 공부가 아닙니다. 인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의 목표를 정해졌으면 목표 달성하기 위한 재료들이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챌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그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꿈을 꿔가면서 이 꿈을 향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건 뭡니까? 그냥 꿈 없이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꿈 없이 노력하면은 그냥 삽질만 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꿈을 동반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어떤 학생들은 노력은 하지 않고 욕심만 그냥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꿈 없이 그냥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부지런한 또 좋은 부지런함이 아니냐. 우리 인간들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게으름이 있다 하더라고. 첫 번째 게으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세수하라고 늦게 일어나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게으름 있죠. 좀 깨지지하다 하지, 그지? 이런 게으름은 그나마 괜찮대요. 우리 누구나 인간들은 그런 게으름은 본능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의 게으름이 있어. 어떤 게으름이냐? 내 앞에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두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 그 게으름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오늘 학교가 수업이 있는데 늦잠 자고 학교를 안 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 앞에 오른쪽에 보면은 저 출근하기 3시간 전에 일어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까 44%잖아. 보면은 44% 성공.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원래는 이 부지런한 사람이 근면성실하면 더 확률이 높아. 성공할 확률이. 그러나 이거는 괜찮은데 앞에 목전에 그죠? 목전에 뭘 해야 할 일을 놔두고 안 하는 사람.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를 안 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게으름은 아주 치명적인 거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은 꿈은 없지만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이 많아요. 또 의외로 부지런하기만 하는 사람. 제 주위에도 있어. 친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더라고. 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부지런함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게으름의 두 가지. 여러분들 첫 번째 게으름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게으름을 피해봤을 거야. 그러나 이야기한 두 번째 게으름은 안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사람의 더 이상적인 제일 여기 뭡니까? 혁신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게 꿈과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 혁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창조적 도전이에요. 창의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서 예를 들어 창업하잖아요. 그죠? 창업의 3대 요소. 아이디어잖아. 기업가 정신, 자금이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만들려면은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신한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템 선정은 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창의력, 창의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세요? 그렇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창의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창의력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창의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길러진다 그랬어. 그죠? 길러지고 내가 노력하면은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우리 미래학자 다니엘 핑거는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하이 컨셉 측면에서 볼까요? 하이 컨셉. 창의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랬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창의성과 독창성의 바탕으로. 그럼 하이 터치는 뭐냐? 터치, 그죠? 컨셉은 창의성과 독창성. 터치는 사람들의 감성을 이해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그 공감 능력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요즘 그 감성지능과 다중지능이 새롭게 강조되는 것도 이런 시대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뭐라고? 창의성이다. 그죠? 창의성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창의성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 책에 있습니다. 잘 알아라고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창의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뭐라고? 감성과 공감. 그죠? 감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측면을 생각하고 융합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능력 중에서 하나가 창의성, 창의력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창의력의 중요성은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과 우리나라의 환경적인 그 요인이 있어요. 자, 인간의 정신적 활동으로 활동의 힘을 흡수하여 파악하고 추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하고 파악하고 추리하고 또 창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에요. 자, 흡수력은 뭐냐? 관찰하고 주의 집중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아까 우리가 동영상 이야기했죠. 관찰력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 파악력, 또 기억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리력,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창의력은 구현하고 예견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이에요. 아세요? 기업가의 그 마인드가 아니고 우리 기업가 앙트레프레너들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습득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요 빨간 글씨 읽어보고요. 흡수, 파악, 추리력은 발전하는 세상에서 컴퓨터가 훌륭하게 대신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나 창의력만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천연자연이 거의 없고 국민의 창의력만 유일한 자원이다. 그랬어. 아세요? 우리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 좋다 그랬잖아. 머리 좋은 머리를 갖고 이 창의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드는 것은 우리 흡수하고 파악하고 추리하고 창의하는 능력. 그리고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창의력 개발은 꾸준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엘빈 토플러는 미래 사회의 경제는 창의력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거 책에 있는 겁니다. 제가 책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지금 그 PPT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창의력의 본질은 그렇다는 거지. 이제 창의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여기 알아요. 만들기 전에 우리 창의성, 창의력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알아봅시다. 오해. 여러분 어떤 오해가 있냐?
첫 번째, 창의성이란 기발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보통 사람은 전혀 가질 수 없는 능력으로 간주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창의력은 기발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그래, 맞기는 맞아요, 그죠?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보통 사람은 전혀 가질 수 없는 능력으로 간주한다. 아니죠?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익숙한 것이라도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롭고 유용한 것이라면 창의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내가 우리 오프라인 시간에 시험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시험을 내요. 그죠? 지금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요 OX 저 수업을 옛날에 들은 학생들도 있죠. 있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OX 문제를 내면은 이 창의성이란 여기서부터 이 안에 함정이 하나 있잖아. 그죠? 원래 저는 함정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라고 제가 함정을 내놓는 거예요. 창의성이란 기발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보통 사람은 전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쓰면 여러분들 고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은 전혀 가질 수 없는 능력이다 하면 아니죠. 그죠? 보통 사람도 누구라도 전부 다 창의력은 만들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창의성은 어려운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왜? 일상생활에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봐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어 봄으로써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누구나 다 갖고 있고 자기 발전과 행복을 위해 활용 가능하다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식사를 하고 우리 학교 나오잖아요. 학교까지 올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 땅만 보고 오는 사람이 있어. 하늘을 안 쳐다보고. 귀에는 이어폰을 켜고 노래 듣고 그냥 땅만 아무 생각 없이 노래만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우리 창의력 수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러지 말고 귀에는 노래는 듣더라도 이 사물을 살피면서 그죠? 두리번거리면서 어제와 오늘의 무슨 변화점이 있는지 이것을 관찰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창의력은 관찰해서 온다고 이야기했어. 우리 회사에서 관찰.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찰을 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관찰을 해야만이 그 창의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관찰을 해야만이 그리고 흡수를 하고 파악도 하고 추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밑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말라는 거지. 학교를 어디 나가더라도 그죠?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이 세상에 불편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찾아서 불편한 점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면은 창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있는 아이템을 만드는 것도 있는 아이템을 갖고 뭐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없는 제품을 갖고 우리 일반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창업자, 기업가들은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기업에 우리 5가지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옛날에 배웠죠. 그죠? 그 기업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럼 기업은 누구냐? 그것도 그 기업가예요. 기업에서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창의성은 모두가 즉각적이고 직감적이라는 것에 오해가 있다. 이거 아니죠, 그죠? 아이디어의 발전, 실증, 검토가 필요하고 따라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어. 아셨어요? 모두가 즉각적으로 직감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또 우리 마지막에 전통적으로 예술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있다. 여기 예술만 아니죠. 잘 알아두세요. 우리 모든 분야에 우리는 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이런 OX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EM 하면 OX가 쉬운 거예요. 그죠? 달에 산이 있다. 이 사실을 처음 알아낸 것은 16세기의 과학자 갈릴레이였다. 그런데 당시 망원경 기술은 보잘것없어 다른 사람에게 달을 확대해서 보여줄 수 없었다. 그러면 갈릴레이는 이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달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구분해주는 갈지자 형태를 보고 달에도 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당시 수많은 천문학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달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보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과학적 추론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평론가 딘 사이트먼은 말한다. 갈릴레이와 다른 천문학자들 모두 물리학과 천문학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갈릴레이가 과학 외에도 유화와 스케치를 즐겼다는 것. 갈릴레이는 명암 대조법이라는 회화 기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달의 표면에 명암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다른 과학자들은 보지 못한 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뛰어난 과학자, 기업가, 발명가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은 1901년부터 2005년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과 그렇지 않은 과학자들을 비교해 보았다. 이 두 그룹 모두 자기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지만 한 가지 부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노벨상을 수상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그룹의 사람들이 예술 활동에 관여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던 것. 음악 분야는 2배, 미술은 7배, 공예는 7.5배, 글쓰기는 12배, 공연 분야는 무려 22배였다. 기업가, 발명가, 뛰어난 과학자들이 예술에 흥미를 보인다는 사실은 그들이 호기심이 많고 재능이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과학과 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전문 영역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최근 프레데릭 교수의 연구 결과 역시 이를 증명한다. 그는 패션 디렉터들이 창의적인 컬렉션을 만드는 것과 해외에서 보낸 시간과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가장 창의적이라고 선택된 제품의 디렉터들 가운데 2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창의적인 디렉터들이 해외에서 근무한 시간이 길수록 창의적이었다. 단기 근무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휴가처럼 단순히 거주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외국에서 디자인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새 컬렉션의 창의성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었다. 둘째, 디렉터들이 근무한 외국의 문화가 자신이 태어난 모국 문화와 다를수록 창의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문화권을 돌아다니며 여러 나라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다양성보다 이질성이 깊어야 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좀 더 실질적인 4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취미를 가져라. 인문 과학 분야에 속해 있다면 예술, 스포츠가 좋을 것이다. 둘째, 해외 여행을 떠나라. 저절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서 낯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사람을 깊이 만나보라. 이론 중심으로 접근하는 독학자 스타일이라면 실험과 실무 중심의 실행가 스타일을 사귀어보자.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나중에는 당신의 역량이 될 것이다. 넷째, 검증된 다양한 책을 읽어보라. 한 권의 책에는 한 사람의 모든 지식과 생각, 논리와 지성이 진하게 녹아있다. 책만큼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경험을 자세하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 독서는 창의성의 베스트 프렌드다.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실수를 많이 해봐야 한다. 실수는 필수다.
어떤 실수가 건질만한 실수인지 식별해내는 것이 비결이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그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뭘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 실수를 많이 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실수는 필수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 아까 시간에도 했지만은 우리 갈레리의 그 천문학적으로 어떻게 그 창의적인가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갈레리나 우리 기타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천문학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은 이 갈레리가 일반 천문학자들하고 다른 점은 뭐라고 이야기했지? 우리 과학 이외에 대해 스케치 그림 그리는 것을 뭐 좋아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명암 뭐 대조법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을 보고 달에도 뭐 산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창의력을 개발하고 그러한 이 호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인 그 과학의 그 발전을 해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의력 개발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적극적인 그 활동이 바로 우리 그 창의력이다. 사실 우리 지금 여기 짧은 그 영상이지만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 창의력 개발에 거진 그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창의력의 생성과 그 활용.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우리 창의성에 대한 오해 113페이지 있죠, 그죠? 우리 아까 그 창의성에 대한 오해는 여기 했고, 우리 창의성의 그 생성과 활용. 여기 창의적 아이디어의 생성 단계.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냐라고 물으면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 단계는 첫 번째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문제를 발견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고 아이디어는 문제를 보는 눈, 즉 문제의식이 있어야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 아까 우리 관찰 이야기했잖아요.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점을 빨리 발견하고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냥 땅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를 수집하라 이야기입니다. 정보를 수집하라. 정보 수집이라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수집을 활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는 사람들과의 그 대화, 관련 도서의 참조 혹은 주위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책을 많이 읽고, 그죠? 요즘은 우리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에서 인터넷이나 안에 많은 그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 자, 수집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일이다. 자,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보유한 정보로부터 새로운 연관관계를 이끌어내는 무의식적 활동에 의해서 얻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정보들을 조합하면서 통찰의 아이디어를 얻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미쳐야 된다라는 거겠지, 그죠? 뭘 하나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내심과 관찰력이 있고 끈질겨야 된다는. 그냥 아이디어만 얻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아이디어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떻게 그 쓰임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지. 그래 초기에 아이디어는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논리적으로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검증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검증을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그 아이디어는 그 수행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쨌든 이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관찰해서 만들어서 발굴해가지고 이 정보 수집에, 그죠?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검증을 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내놓느냐. 그것도 잘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좋은 아이템, 좋은 제품을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이 가치의 쓰임의 가치가 없을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아이디어가 아이디어에서만 끝날 수도 있고, 이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창업이라고 하면은 창업에, 우리 회사에 좋은 제품을 하나 발견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의 구체화 과정인데, 이거는 뭐 그냥 그냥 이 그림을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정보 수집이나 정보가 연관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추구해가지고, 그 실용 테스트를 가는데 또 선행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왜 선행조사를 하느냐? 실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다음에, 지금 시간이, 원래는 우리가 뒤에 나오는 PMI 기법이라고 실습을 하거든요. 이 실습을 할 때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를 내면은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써와요. 우리 학생들도 써오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에 처음 나왔다고 생각하는 제품인데, 아이디어인데 벌써 이미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 제품을,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시장에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이 벌써 특허를 내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 기술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디 사느냐? 자, 이 특허청에 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기술 조사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면은 실용성 테스트를 하는 거지, 그죠?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완성이 되면은 이제 특허 출원을 하는 거죠. 그럼 특허 출원하면 나의 그 라이센스지 않습니까? 나의 라이센스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뭐냐? 경제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거지. 이제 이걸 상용화했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의 실행과 계획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내놓는 거죠, 그죠? 이 아이디어를 적용한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 4가지 요소. 그래서 유창성과 유연성과 독창성과 정교성입니다. 적어도 이 책에 115페이지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놨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다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리고 창의성의 촉진 요인과 방해 요인.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이제 개인적인 차원과 조직적 차원. 방해 요인도 개인적인 차원과 조직적인 차원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간단하게 우리 앞부분에 하고, 창의적인 촉진 요인과 방해 요인. 그냥 빨리 내가 창의적인 사고 4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거 115페이지에서 117페이지, 118페이지에 있는 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우리 창의력 개발 실제인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제3절 120페이지와 120페이지에서 우리 142페이지까지 전부 다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굴해가지고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 스타트업의 첫걸음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죠? 실습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발표도 하고 하겠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 제가 요 과제 비슷하게 한번 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똑같이 출석 체크는 우리 댓글로 해주십시오. 자, 요 불변 방법, 창의성 제품. 창의력의 사고 기법, 창의력을 기르는 문제 해결 방법, PMI 기법, 세부 진행 절차 이상입니다.